19강 수업은요 200페이지 5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페이지 59번부터 1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59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적용 가능한 잔류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잔류자기입니다. 처음 형성된 자기보다 항상 크다. 처음 형성된 자기보다 항상 작다. 잔류자기는 처음 형성된 자기보다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작겠지요. 여기에 이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0번 자성체에서 나타나는 자속 밀도에 대한 설명은 해놨습니다. 자속 밀도라는 것은 자속 방향하고 수직인 단위 면적단 자속선의 수를 우리는 자속 밀도라고 합니다. 61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결함을 확실하게 검출하기 위해 결함 방향하고 자속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90도가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분 탐상 시험할 때 결함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 자분 탐상기를 여러 가지 어느 방향으로 한번 나왔는데 결함이 잘 나타나면 다행인데 안 나타났을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결함은 자속과 결함 방향이 90도가 되도록 해주면 제일 잘 나타나고요. 45도가 돼도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자, 근데 수평으로 하면은 180도가 되게 하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가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자분 탐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62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자분입니다. 자분이 갖춰야 할 요건에 속하지 않는 내용인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 비독성이어야 한다. 독성이 없어야 되겠지요. 낮은 보자성을, 이 보자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자분 탐상이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잔류자기를 남기는 걸 말합니다. 이 잔류자기가 남으면은요, 어떤 계기나 이런 데 쓸 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탈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분은 낮은 보자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 낮은 투자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높은 투자율을 가져야만 전기를 공급할 때 자장이 잘 형성이 되겠죠. 라, 검사품과 색의 대비가 좋은 자분이어야 한다. 이건 당연합니다. 63번 길이 45cm, 직경 2.5cm인 중심도체,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원형자화법으로 외경이 얼마냐 하면은 5cm 부품 검사할 때의 전류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왔습니다. 중심도체일 때 D가 5인치 미만일 때 여기에서 지금 외경이 5cm는 약 2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인치 미만일 때는 암페어 값은 D 이거는 이제 직경입니다. 거기에다 700 내지 900을 곱합니다. 그래서 5cm는 약 2인치이므로 2 곱하기 700 하면 1400, 2 곱하기 900 하면 1800. 그래서 1400에서 1800 암페어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이 되겠죠. 자, 통전법 전류 산출을 다시 한번 보면은 D 이게 이제 직경입니다. 직경이 또 5인치에서 10인치 사이일 때는 직경에서 곱하기 500 내지 700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직경이 클수록 이제 전류를 적게 공급합니다. D 10인치 내지 15인치일 경우에는 이 직경에서 300 내지 500을 곱하고요. D가 15인치 이상일 경우에는 100 내지 33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말구평 연구자석을 사용하여 자분 탐상 시험할 때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말구평입니다.
전원이 필요 없고 소형이므로 취급이 쉽고 일정한 자석 밀도를 유지하므로 전자석보다 검출 능력이 높다. 이게 이제 전원이 하여튼 전원이 없을 때는요, 이게 사실은 일정한 자석 밀도를 유지하기도 어렵지만은 검출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압은 이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압은 교류 전자석 이용하는 자화기와 동일하게 시연면에 대한 자석 밀도 높아 표면 결함 검출이 우수하다. 여기에 뭐 지금 교류 전자석을 이용한다.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극관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교류 전자석을 이용하는 거 주로 뭐냐 하면은 요크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 자화기와 동일하다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한 시연면에 대한 자석 밀도가 높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표면 결함 검출이 우수하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 시험체에 대한 자석의 유입 깊이가 교류에 비해 깊으므로 내부 결함을 탐사할 때까지 여기에 말도 안 됩니다. 영구 자석을 쓴다는 것은 그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영구 자석은. 근데 무슨 뭐 내부 결함을 탐상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시험면의 자석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구평 영구 자석은. 그래서 결함의 검출 능력은 저한다. 64번의 제일 정확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이래 64번 같은 이런 문제도요.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 영구 자석은 그 자체가 이제 자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전기를 별도로 공급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체 두께가 두꺼우면은 자연적으로 자석 밀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 점을 여러분이 꼭 이제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65번으로 넘어갑니다. 201페이지 65번. 건식법을 습식자분법과 비교할 때 장점으로 옳은 것은 건식법은요, 거친 표면 결함 검사에 약간 효과적입니다. 건식법은. 자, 그 다음 66번으로 넘어갑니다. 철강 재료의 자분 탐상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A형 표준시험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A형입니다. A2 표준시험편은 A1 표준시험편보다, 요거는 그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A2 표준시험편은 A1 표준시험편보다 높은 유효 자개 강도다.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규격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됩니다. 나는 이거 가와 반대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는 A2 표준시험편과 A1 표준시험편은 판 두께만 다르고 인공헌 모양은 직선형으로 모두 동일하다 했는데 아닙니다. A와는 원형도 있습니다. 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 두께는 두 개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은 말이 안 됩니다. 랍은 A1 표준시험편, A2 표준시험편은 인공흠 깊이, 판 두께 및 흠 모양은 모두 같다 아닙니다. A1은 직선형하고 원형이 있고 A2는 직선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A2 표준시험편은 A1 표준시험편보다 높은 유효 자개 강도로 자분 모양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다시 한번 더 규격집에 있는 이 표준시험편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격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준시험편은 다른 말로는 대비시험편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A형 표준시험편은 원형하고 직선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A1형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전자연철판 일종을 압연해가지고 풀림 열처리를 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A2형은 전자연철판 일종을 냉간압연한 그대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 이제 다르죠. 근데 이제 규격은 이제 보통 같습니다. C형 표준 시험표는 A형과 재질은 동일합니다. 용접, 그루브면 등 좁은 곳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A1형은 원형이 있고 A1형 직선형이 있고 A2형 직선형이 있습니다. 세 개가 다 가로 세로는 20mm입니다. 20mm. 그리고 A1형은 이거 원형 인공홈을 팠는데 이 깊이가 얼마냐면 7마이크로미터라는 겁니다. 이 50은 뭐냐면 이 시험편의 두께가 50마이크로미터라는 겁니다. 50마이크로미터에다가 7마이크로미터 홈을 판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함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A1형 직선형 가로 세로는 20mm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길이로 6mm짜리 홈을 팠습니다. 6mm짜리 두께도 50입니다. 그 다음에 A2형은 직선형만 있습니다. 가로 세로는 20mm로 같고요. 직선형 인공홈을 6mm로 팠습니다. 크기로. 그런데 그 깊이는 깊이는 7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파이 10이나 6이나 6은요 밀리미터인데 요 7, 50, 7, 50, 7, 50에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인공홈을 만들 때 그 들어간 깊이가 7마이크로미터고 50은 이 시험편의 두께입니다. 여기 A형이고요. C형 표준 시험편을 한번 봅시다. 좁은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세로는 10이 맞아요. 가로는 얼마냐? 5입니다. 50. 요걸 지금 50. 요걸 이제 C형 시험편입니다. 여기에는 20, 20인데 여기에는 50이니까 작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됩니다. 그 하나, 여기에 가로는 5, 세로는 10 이렇게 만든 겁니다. B형 대비 시험편은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중간 안에 있는 내벽에 이제 결함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A형 시험편은 굉장히 여러 곳에 쓰입니다. 그리고 A형 시험편도 장치 자본 검사의 성능 시험에도 적용합니다. 근데 B형 대비 시험편은 장치 자본 검사의 성능 시험 요것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B형 대비 시험편 장치 자본 검사의 성능 시험 요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할 수 있으면 참고를 해주세요. A형, B형 C형 시험편은 모두 전기는 연속법을 적용합니다. 전기는 연속법을 적용합니다. 202페이지 67번으로 넘어갑니다.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전류 지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전류 지시기의 의사 지시입니다. 이걸 제거하려면 전류를 작게 하거나 잔류법으로 재시험하면 제거가 됩니다. 탈자 실시하는 원리 보통 시험했을 때와 같은 자합법으로 근데 보통 시험했을 때는 이 극간법 같으면 그 양극을 시험체에다 붙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탈자할 때는 안 붙이고 들고 약간 경사지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그걸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했을 때와 같은 자합법으로 자개 방향을 이래요. 갔다 왔다 할 때 교대로 바꾸어 자개 강도를 줄여준다. 그걸 감쇄라고 합니다. 감쇄시켜야 탈자가 가능한데 그때 자개 강도는 자화했을 때보다 큰 값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CBT 시험에 들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체가 포화, 자화하는 값에서 0에 가까워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탈자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가우스 미터 등을 사용해서 이게 탈자가 정말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탈자를 실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기 펜 자국, 자기 펜 자국은 magnetic writing, 자기 필적이라고 합니다. 탈자 후에 재시험하면 제거가 됩니다. 전류 지시는 조금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전류 작기하거나 잔류법으로 재시험하면 잡음 모양이 제거됩니다. 표면 거칠기 지시는 시험면을 매끈하게 하여 재시험하면 제거됩니다. 재질 경계 지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매크로 시험은 뭐냐 하면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매크로 시험, 이거는 10배 이상의 확대경 사용하는 현미경 시험 등 자본 탐상 시험 이외의 시험으로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질 경계 지시는 거기에 어떤 다른 성분이 있을 때는 자기 비파기 하면 마치 결함처럼 나타납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건 10배 이상의 확대경을 사용해 가지고 이 시험을 해서 확인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68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기호가 M으로 표시하며 시험체 또는 시험할 부위를 전자석, 영구자석의 자극 사이에 놓아 자하는 시험 방법을 우리는 극간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요크법이라고 합니다. 이 요크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석도 교류자석, 직류자석, 영구자석. 교류와 직류는 전기를 사용하지만은 영구자석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극간법이 되겠습니다. 69번 항공우주용 자기탐상 검사 방법에 따른 품질관리상 물을 매질로 하는 현타격 시험에서 계면 활성제의 양은 현타격 알칼리성이 몇 pH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냐면 9점입니다. 요거는 달리 여기서 여러분도 그렇고 규격집을 지금 볼 수도 없습니다. 요렇게 알아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70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자분 모양이 다음과 같을 때 지시 길이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일직선상에 길이 2mm, 3mm 선상 자분 모양이 있고 두 지시 사이의 거리가 1.8mm이다 라면 2mm 이하니까 이거는 연속한 자분 모양입니다. 그래서 2mm, 3mm 더하면 5지요. 그 사이 1.8mm 이것도 더합니다. 6.8입니다. 그래서 연속한 한 개의 지시로 간주하며 그 길이는 6.8mm가 되겠습니다. 71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용접부 전 처리는 원칙적으로 용접한 시험 부위에서 정확하게 어디 결함이 있는지 모르고 정확하게 용접부가 어딘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검사할 때는 그걸 싹 그라인딩으로 갈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중간쯤 시험 부위에서 모재척으로 약 몇 밀리미터를 넓게 잡느냐 하면 한 20mm 넓게 잡습니다. 이것은 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1번을 마치고 7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3페이지 72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연속법일 때의 좌화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연속법은요, 좌화 조작이라는 뭐냐면 그 장비를 시험체에 대고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형성됩니다. 이걸 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좌화 조작 중에 자분 적용을 완료하는 것이 연속법입니다. 자, 73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내놨습니다. 검사액 및 자분은 적당한 표준 시험편 등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준 시험편 성능.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두었는데 요것도 상당히 조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그 문제를 읽어보아야 됩니다. 자, 74번입니다.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리에 의한 자분 모양 관찰할 때 잔류법에서 시험체가 서로 접촉하거나 강자성체에 접촉했을 경우 생기는 누설자속에 의해 형성되는 부정형 자분 모양은 무엇인가? 이거는 자기 펜 자국. 그 이게 꼭 잔류법이 아니더라도 시험체 있잖아요. 서로 강자성체거든요. 이게 접촉하면은 이렇게 자기 펜 자국이 생깁니다. 매그네틱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뭐냐면 자기 필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5번으로 넘어갑니다. 철강 재료 자분 탐상 및 자분 모양 분리에 의하여 형광 자분 사용으로 자분 모양 관찰할 때 관찰면 밝기와 자외선 강도 규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찰면의 밝기는 20룩스 이하여야 하는 건 맞아요. 관찰면의 자외선 강도는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75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76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시험체 용접부 그루브면이 좁아서 A형 표준 시험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시험편은 C형입니다. 그래서 시험편은 크기만 작고 그 가공 방법이나 이런 것 모든 건 다 재료 재질이 다 같습니다. 7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규정하는 B형 대비 시험편의 특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이 시험편 외경 50mm입니다. 100mm, 200mm 세 가지가 있습니다. B형 대비 시험편 둥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험편 외경이 50mm짜리도 있고 100mm짜리도 있고 200mm짜리도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코팅을 한 도체를 관통구멍의 중심에 통과시킵니다. 맞습니다. 다 용도에 따라 시험체와 같은 재질 및 지름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사항도 맞습니다. 시험편 단면부에서 자분을 잔류법으로 적용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특별히 이게 B형 대비 시험편이든 C형 대비 시험편이든 A형 대비 시험편이든 잔류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연속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표준 결함 같은 걸 찾을 수 있잖아요. 자, 78번으로 넘어갑니다. 실온까지 온도를 내려 다른 형상으로 변형시킨 후 다시 온도 상승시키면 어느 일정한 온도 이상에서는 다시 원래의 형상으로 변하는 합금을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합니다. 형상기억합금이라고 하고 여기에 다 모든 게 다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니켈, 티탄 합금이다.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금속 재료 산업기사나 이럴 때는 이런 게 이제 금속 재료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기능사하고 할 때는 요걸 주로 대표적으로 쓰는데 저쪽에 금속 재료 산업기사나 이런 데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몇 가지 적으라 하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용접 작업할 때 생기는 변형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용접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용접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데 뭐 균열이나 그런 걸 방지하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세밀하게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중간중간 이렇게 용접을 한 걸 가접이라고 합니다. 이 가접을 튼튼하게 하고 역변형을 준다. 그래서 이 가접을 하고 용접을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변형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대기 용접보다 필렛 용접 위험을 먼저 한다. 맞대기 용접보다 필렛 용접 위험을 먼저 한다.
요건 아닙니다. 자, 지그를 치구라고 합니다. 열 처리할 때는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는데, 지그, 그 열 처리나 용접할 때 이런 때 다 그 장비를 사용하는 장비를 그 보조 장비를 말합니다. 치구를 활용하여 굿속 용접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 두 개 용접을 할 때 중간에 용접을 하면 이게 나중에 식으면서 휘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프레스 같은 틀 속에 딱 넣고 용접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구속 용접이 됩니다. 그러면은 휘어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석법 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영어로 오히려 스킵 웰딩, 스킵은 뛰어넘는 거예요. 아까 가접하고 비슷합니다. 비석법 등 적당한 용착법을 활용한다. 비석법, 스킵 웰딩이라고 합니다. 스킵 용접이라고도 하며 용착법의 일종이며 용접이염 길이에서 띄엄띄엄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구조물이 아닐 때는 띄엄띄엄 이렇게 해놔도 이렇게 비틀림이나 변형 같은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또 비석법이란다는 거 알아주세요. 79번 자분 탐상 시험할 때 확인 방법에 쓰이는 기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곤충핀, 여기 철선 지시계 밑에 있죠. 이게 곤충핀이에요. 가우스 미터는 둥근 게 있어요. 자기 컴퍼스는 잘 아실 거고, 투과도계는 페니트로미터를 해도 되고, IQI, 상질, 품질, 상질,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 이런 데 쓰는 걸 IQI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가우스 미터는 뭐냐? 자기력선 속 밀도를 측정하는 CGS 전자기 단위계입니다. 곤충피는 철선 지시계, 밑에 철선 지시계가 있습니다. 곤충피는 철선 지시계입니다. 철선 지시계. 자, 약 6인치 길이의 선 한 끝에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수평 방향의 다른 철선으로 지시대 제작합니다. 자화 여부 알고자 하는 부품을 수직선 끝 가까이에 다가가면 이게 이동을 합니다. 누설 자장 존재하면 루프의 선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며 시험 후 각 선은 충분히 탈차해야 됩니다. 자장계, 포켓형 자장계로 부품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장의 상대적인 강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전광. 습식법일 때는 침전관이 필요합니다. 자분용액 규정된 농도까지 하며 적정 농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분용액 농도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건식 자분 분무기 여기 있죠. 위에 있죠. 건식 자분 시험체 표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산폭인데 굉장히 여기에 적용은 좀 까다롭습니다. 리프팅 디바이스 규격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인상력 또는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냐면은 극관 장치, 요크 장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그 요크는 교류를 많이 쓰는데요. 그 네모 그 막대기 그러니까 4.5kg 철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장비를 전기를 공급에 딱 달라붙으면 딱 달라붙어 덜 올리면 덜 올려지면은 그것은 이 장비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리프팅 디바이스 또는 인상력 견인력이라고도 합니다. 80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 따른 B형 대비 시험편의 사용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거는 말했죠. 장치 있잖아요. 그죠? 장치 그 다음에 자분 그 다음에 검사액 성능조사 요 세 가지 셈입니다. 자, 요건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벌써 또 시간이 다 지났네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